여러분, 저는 결혼 5년 차이며 와이프이자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 퇴근할 때 저는 야근을 했고 주말이면 쉬는 대신 투잡을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사진을 올릴 때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 집은 꼭 가져야지.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은 벽지 한 장까지 제 땀이 스며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보고 싶어. 순간 불안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믿고 해보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전부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꿈이 곧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그 돈은 사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손위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나서 두 딸을 데리고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 붙일 곳이 없겠지.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빨래와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설거지 아직 안 했어? 애들 학원 시간 다 됐잖아.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피곤해? 얹혀 살다니요? 제 집을 팔아서 만든 돈이 이 집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시누이 편이었습니다. 애가 이혼하고 얼마나 힘든데. 남편도 그랬습니다. 누나는 상처가 많아. 내가 좀 이해해. 이해. 그 말이 저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누이였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이런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그날따라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고마운 걸까 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네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내고 대출 받아서 나한테 5천만 원 입금해. 안 그러면 바람 피는 거 네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도 5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예전에 서류를 요청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사업하려면 필요해. 형식상 갖춰야 해. 그 말에 저는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까지 아무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묶는 족쇄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신우이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카드값, 신우이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오래된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여자는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협박해 왔던 겁니다. 돈 안 주면 올케한테 말한다.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용했습니다. 집을 팔게 하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혼 후 빚을 모두 저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채무는 명의자 책임이니까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하녀였고 그 사업에서 저는 보증인이었고 그 결혼에서 저는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다음 날 남편 몰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수집가가 되었습니다. 통장 내역 캡처, 문자 복원, 통화 녹음, 계좌 흐름 정리, 신우이 협박 문자 원본 확보, 내 연녀와의 메시지 저장.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웃으며 밥을 차려도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저는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배임, 명의 도용, 공동 불법 행위, 신우이도 공동 피고로 넣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일 뿐입니다. 신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집을 팔게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빚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흐름표, 녹취록, 문자 원본, 내 연녀와의 대화. 판사는 말했습니다. 공동 기망 행위가 인정됩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대출금 전액 반환, 손해배상 인용, 이혼 판결 확정. 저는 빚이 아니라 자유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던 돈과 집을 팔아서 저에게 합의금으로 주었습니다. 제 집은 이미 사라졌지만 보상금과 배상금으로 저는 다시 집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꿈도 아닌 제 삶을 위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넘기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이 시간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증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은 단단해지길 바라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